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딸바보입니다. 오늘은 왕초보하고 여성 오너분들을 위해서 369 법칙이라는 게 적용되고 있어요. 신차들 출시할 때. 그래서 그 369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현명한 소비를 위한 그런 소비자들의 최근 유행하는 게 스마트 컨슈머라는 이제 용어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거예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가전주부님 채널을 이렇게 보면은 현명하게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뭐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도 해주고 그런 영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예를 들면 신차를 이제 구입을 하려는 소비자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차를 샀는데 뭐 틴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주변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369 법칙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369냐면요. 신차 국내 차든 수입차든 신차를 출시를 하고 나서 출시된 신차의 결함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개선하는데 약 3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국내 고객분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차를 출시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안전성이나 아니면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거를 검증된 신차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급하게 국내 소비자층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차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신차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신차 출시하고 1년하고 2년 사이에 고객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시험을 회사에서 안 한 거를 소비자들이 구입을 해서 신차 출시 후 1년, 2년 동안은 거의 이제 그 차 검증을 하는 그런 무슨 연구원 같은 존재예요.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결함이 생기거나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은 테스터죠, 말 그대로. 신차 출시, 국내든 수입차든 마찬가지고요. 신차 출시하고 나서 풀체인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풀체인지 모델이 국내에 출시되면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미션을 풀체인지로 교체를 하면 통상 교체되는데요. 신차 출시하고 1년, 2년 고객분들은 테스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조사에서도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차는 적어도 출시되고 검증돼서 안정화에 접어든 3년 이후 모델을 구입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6의 법칙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죠. 대한민국이. 이 자유경쟁이라는 표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공산 제품들은 자동차 포함해서 공산 제품들은 가격대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차는 좀 특이하게 자동차 제조사가 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HUD 이런 거라든지 주변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단편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이 출시가 돼서 처음에는 무슨 부품들이 가격이 다 비싸죠. 왜냐면은 이제 생산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제품이기 때문에 개선품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부품들이 비싸죠. 근데 이게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예를 들면 틴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슨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 뭐 블랙박스 전자기기들도 마찬가지인데 신제품이 출시되고 약 6개월 뒤면은
이제 경쟁하는 회사들이 생기는 거죠. 그 생산하는 라인들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신차에 출시가 되고 동시에 거기에 액세서리들도 가격이 처음에는 비쌌다가 약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가격이 점점 다운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사야 되나? 를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6하고 9의 법칙이 동시에 설명을 드릴게요. 6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9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뭔가 제가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뭔가를 튜닝을 하고 싶거나 꾸미고 싶은데 아직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이제 9의 법칙은 마지막인데 9번을 진짜 살려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8번 정도를 하고 9번 정도를 취소를 하시고, 그래도 진짜 사고 싶다 그러면은 10번째에 결제를 하시면요, 약 6개월이 지날 거예요, 기간이. 그러면은 신제품이 출시하고 나서 약 6개월 뒤부터는 뭐 전자제품이든 아니면은 신차 관련된 뭐 각종 튜닝 액세서리든 분명히 가격이 떨어지고요. 10번째 사시면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신제품이 출시되고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안정화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블랙박스도 마찬가지고 차에 들어가는 기기나 가전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왕초보 오너분들이나 여성 오너분들은 쭉 369 법칙이라는 게 꼭 적용이 되고, 정말 사고 싶거나 뭔가 꾸미고 싶거나 하실 때는 일단은 3년 동안은 테스터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제품은 무조건 6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어느 정도 경쟁사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한다고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진짜 뭔가 사고 싶으면 9번은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결제 안 하시고 그렇게 취소하시기를 반복하시다가 10번째 구입하시면 분명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컨슈머의 법칙, 369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그러면 차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뭐 자칭 스마트 컨슈머긴 하지만 저는 뭐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책에다가 잘 안 보이니까 불을 좀 켜고, 자동차 등록증, 그 다음에 제작증, 신차 출고했을 때 뭐 이거는 보험증,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보증서죠. 신차 출고하고 나서 시공했던 보증서들, 이건 틴트 보증서들,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차계부 쓴다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차계부를 어느 정도로 쓰냐면요, 저는 주유하고 뭐 이런 거는 관리를 안 해요. 뭐 어차피 주유하는 거야, 기름 떨어지면 넣는 거니까. 근데 제가 차계부를 중점적으로 작성하게 된 거는 신차 결함 때문에 이거를 좀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스스로 했었고요. 2차 신차 뽑기 전에도 중고차를 제 생애 첫 차로 뽑았었는데, 그때도 차계부를 쓰면서 차를 관리를 했어요. 장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뭐 키로수, 주파 키로수, 그 다음에 정비한 내용이나 증상, 어느 정비소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정비했을 때 가격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비고는 통상 어느 정비소에 정비소 연락처 이런 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별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신차 출고한 지 약 3년이 됐는데 차계부 몇 장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순수하게 이거는 정비했을 때만 들어간 거고요. 뭐 주유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다 썼죠. 12번째 장을 이제 써야 되거든요. 총 11장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뭘 기록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가장 최근에 정비한 게 보면은 5월 28일이래요. 연료 펌프 루코암 커버 브레이크 오일 교체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부품들을 이렇게 교체를 했고 그 전에는 이 증상이 뭐가 있었는지를 72,000km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뭐 자세하게 보면 트렁크에서 뭐 그 딸깍딸깍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시동이 불량했던 거, 증상이 있었던 거를 기록을 했고, 주행 시 끼릭 소음 나는 거, 핸들 돌릴 때 배기가스가 실내에 들어와서 매캐한 냄새 들어오는 거, 스티어링 돌릴 때 빠직 끼릭 소리 난다는 거, 크루즈 컨트롤 강제 오프된다는 증상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상을 설명하고 밑에 정비했던 내용들을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비소 예약 돼 있어서 또 이제 가기는 가야 되거든요. 정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차에 넣어놓는 거죠. 차에 넣어놓고 기록을 하고 그렇게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컨슈머가 아니시더라도 뭔가 이제 신제품을 구입을 하거나 자동차를 꾸밀 때 아니면은 그럴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뭐 르노 삼성 정비소에 계신 점장님이나 뭐 파트장님들께 여쭤봐서 답변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노하우 꿀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